어떤 꿈을 꾸던 사람이었는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네. 약간 남들 도와주면서 약간 남들 도와주는 게 제 원동력이 되는 편이어서 원래는 경찰을 하고 싶었죠. 원래는 비행기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비행기를. 그래서 파일럿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예전에는. 날면 가끔씩 그 꿈꾸면 나는 꿈 한 번씩 꿔보잖아요. 그럴 때 약간 다른 각도로 밑에 이제 세상들이 이렇게 진짜 작은 점들처럼 막 보이는 게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재밌고 제트축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고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 키우고 아니면은 막 뭐 잡으러 가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약간 산골 소년처럼 살아가지고 약간 그 동물원 사육사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과학자를 하게 된다면 약간 생물 쪽 그런 거 하고 싶었던 장래만 그렇게 두 개였어요. 원래는 농부였는데 이 세상에 좀 식량 생산에 기여를 해서 좀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부라는 꿈은 아마 점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공익적인 목표가 점점 사라졌달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네,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셔서 그 건물을 짓는 걸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말투 그냥 편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나한테 말하지. 그랬는데 제가 스포츠 중에서도 특히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서 스포츠 캐스터가 좀 많이 되고 싶었어서 그걸 아마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중계를 하고 싶은 꿈이 거의 저의 최종 목표였었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때는 공부 잘하는 줄 알았으니까, 공부 잘하면 의사 쉽게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근데 고등학교 돼서 알아버렸죠. 제가 이제 한낱 평범한 학생일 뿐이란 거를.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건축가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 장래희망 같은 거를 그림을 그려서 애들한테 발표해주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좀 웃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를 그린 다음에 그 만화에서 보면 과학 실험 막 실패하면 뻥 터져가지고 머리가 폭탄머리 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매드 사이언티스트. 매드 사이언티스트 막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쵸, 막 웃겨주고 싶고 사람들한테 좋은 거 막 해주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까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과학을 너무 좋아했고 물리학자나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 그런 연구하는 거에 재미를 좀 느끼고 있었고, 고등학교 돼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진로를 정해서 대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건축을 정했었고 건축에 흥미도 있었고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에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정해서 쭉 이어왔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온 집안에 낙서를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소심한데 그래도 나를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지식의 종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를 좀 깨닫고, A4 용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리고 접어서 책처럼 만드는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책처럼 만든 종이에 내가 만화 같은 걸 그리기 시작하고, 그 만화를 그려서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고 애들의 피드백도 받으면서 그 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약간 시리즈화해서 애들이 뭐 다음 스토리나 이런 거를 계속 그려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내가 또 레고 조립하는 거를 좋아해서 레고 테크닉이라는 시리즈가 조금 그래도 과역대가 있는 레고 종류인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좀 쫄라서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손으로 직접 만들고 뭔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좋아했던 것 같아. 건축가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 제가 몸으로 하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막연한 꿈이었는데 건축학과생이 돼버렸네요. 중학생 때인가 그때 건축학개론 영화가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건축학과에 가면 저런 풋풋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건축학과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주관이 그렇게 세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건축학과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생각이란 걸 좀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교수님한테 얻어맞잖아요. 이제 너 왜 이렇게 왔어? 그냥이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생 그냥이라는 거를 디폴트 값으로 해놓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뭔가 모든 거에 이유가 필요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이걸 내가 왜 좋아하게 됐지?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건축학과 들어오고부터. 그렇게 되니까 뭐 5년이 지금 막 수염도 막 기르고 있고 머리도 기르고 뭐 안경도 집에 한 5개씩 있고 점점 나를 찾고 있는 느낌? 실패하는 걸 좀 무서워했었어요. 평가를 받고 이런 걸 되게 굉장히 회피하고 싶어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건축학과의 수업 특성상 무조건 그런 거를 감내하고 맞서야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거를 이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실패라는 과정 자체에 좀 의연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하나가 잘 안 풀릴 때 피하지 않고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곡면 처리가 됐을까? 여기에는 왜 주머니가 달렸지? 여기 손잡이는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볼 때 그냥 이렇게 쓰기 좋구나 이게 아니고 아 이래서 이렇게 디자인했구나 하는 그런 안목을 좀 키우게 된 것 같아요. 수업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하는 크리틱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컵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손에 잡히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겠구나 라는 게 하나둘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것들이 점차 내가 분석하고 오히려 찾아가는 방향으로까지 나아지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멘탈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무뎌진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되게 여려서 야망 있는 여자 뭐 하나 뭐 신경 엄청 많이 쓰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강해졌다? 이론을 강하게 만든 순간 매 학기요. 매 학기 어떤 밖에 나가면 대부분 우리가 건축물을 쉽게 접하잖아. 카페에 가든지 뭐 도서관을 가든지. 근데 그런 데 가서 뭐 아무래도 우리가 스케일이나 이런 치수에 관한 것들을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뭐 의자나 책상에 대한 거를 좀 주의 깊게 보는 것 같고 이 공간은 천장이 좀 더 낮게 디자인되어서 좀 더 유효감 있게 만들면 어땠을까?
라던가 아니면 여기는 천장을 높게 해서 좀 더 개방감을 확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뭔가 개념이나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개념이나 기본 베이스를 잡을 때 되게 좀 치밀하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의 구조 같은 것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실 안 좋게 변화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사실 막 경쟁하고 이런 걸 정말 안 좋아해서 그냥 저는 되게 여유롭고 막 이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사실 건축학과에 와서 여유롭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좀 뭔가 살아남으려고라는 표현이 좀 거창하고 뭔가 좀 그래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좀 급하게 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그 원래 그 모습을 조금 잃어버리고 그렇게 안 좋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크게 건축학과를 5년 다니면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난해졌다. 진짜 잘해. 기억에 남는 사람? 사실 처음 질문지를 봤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작업실 선배님인데 그 녀석. 네. 뭔가 가장 처음 신입생 때 들어왔을 때부터 가장 많은 피드백과 가장 많은 자료 그리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선배님인데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가장 저한테는 나름의 충격이었어서 네, 그 녀석의 한마디 뭔가 한 번도 뭔가 제대로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정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지. 폼스야 고마워. 저는 성진이 형? 성진이 형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꼭 해야 돼요. 뭔가 주변에서 처음에는 다들 제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의구심도 많고 저를 잘 막 믿어준다는 느낌을 잘 못 받고 오히려 좀 도전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성진이 형이랑 아마 3학년 때부터 좀 많이 친해졌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때 같이 공모전 하면서 성진이 형이랑 같이 합을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약간 조금 ENFP라서 막 진짜 뜬구름 잠수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건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막 하고 이상한 제안도 막 하고 그러는데 성진이 형은 그거를 다 들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때는 이제 표정이 싹 바뀌면서 얘 왜 이러냐 그랬는데 성진이랑 할 때는 어쨌든 잘 들어주고 거기서 또 얻을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고 그때부터 참 이 형은 앞으로 대학 생활 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좀 느꼈어요. 이후에 지금 쿠론도 같이 해오고 있는데 성진이 형이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뭐 다큐멘터 활동도 없었을 거고 되게 학교 생활을 풍요롭게 잘 지낸 것 같아요. 성진이 형의 존재 덕분에. 자, 항상 헛소리를 내가 많이 하는데 재밌게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형 덕분에 대학 생활이 정말 풍요로웠던 것 같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고마워. 와서 한번 호응 한번 해주고. 아무래도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교수님들일 것 같아. 나는 수업 시간 동안 계속 교수님과의 피드백을 주고받고 내 설계 과목에 있어서도 나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교수님들한테 검증받고
크리틱 받고 디벨롭 해 나가면서 뭔가 교수님과의 이런 소통을 가장 많이 이루다 보니까 그 2학년 주택 설계 때 들었던 정지현 교수님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주택 설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생각이 담긴 뭔가 설계를 처음으로 하는 단계인데, 정지현 교수님이 이런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바닥, 벽, 천장이라는 구조와 이런 공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주셨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지현 교수님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 크리틱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다면 교수님 두 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지현 교수님이고 두 번째는 지난 학기 들었던 이두열 교수님. 두 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두 분 건축 성향도 너무 다르고 한데도 저한테 크리틱 하시는 방향이 되게 비슷했다고 해야 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약간 뭔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디자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실현하고 싶은 어떤 이상향이나 생각이 있지만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구현하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내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표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코칭을 되게 강력하게 저를 잘 이끌어 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또 앞으로의 삶을 열심히 또 살아야죠. 일단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저는 제가 만든 공간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책도 읽고 하면서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싶어요. 카페가 됐든 뭐 LP바가 됐든 뭐 칵테일 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내 공간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꾸며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설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누군가한테 뭐 가르쳐 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나서서 제가 더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성숙하고 참된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제가 돈이 많은 걸 아무도 몰라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와서 할 줄 아는 것도 재미있는 것도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 것도 설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졸업하고 계속 설계하고 싶어요. 제 스스로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계속 하는 거, 그냥 꾸득꾸득 계속 하는 거가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재밌으니까 계속 설계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해외로 떠나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평화로운 곳에 가가지고 그냥 그런 건축 생각 아예 안 하면서 조금 힐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제가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거기가 아무래도 연어의 나라다 보니까 제 최애 음식이 연어라가지고 가서 꼭 연어를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먹고 싶은 마음이. 네. 사실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물고기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사실 수족관 사장님 하는 게 내 미래 모습이지 않을까. 약간 애기들 놀러 오는 그런 편한 그런 동네 수족관 같은 거 하나 차려서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가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되면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고 마음껏 이제 원하는 어종들을 데려와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싶다. 그래서 나만의 그런 공간으로 약간 수족관 같은 거 아니면은 그런 거 가지고 있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뭘 하든 잘할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이. 내 최종 목표는 설계 사무소를 차리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런 설계 사무소를 개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좋은 작품을 몇 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설계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땅 위에,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뭔가를 지어 올린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언젠가는 뭐 지금 당장에 취업을 어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그래도 건축을 계속하고 이제 건축가로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내고 남기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워낙 사이도 좋고 재밌는 추억들이 많아서 가정이 있으면 참 인생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계는 매번 다르잖아요. 다른 조건, 환경, 상황, 사람도 다르고. 그런 설계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워라밸 지키기. 밤 이제 안 새고 싶잖아요. 다 사회 나가면 밤 안 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주위를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워라밸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이제 선배님들이 종종 오셔가지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자리가 요즘 막 생겼는데 나도 나중에 한 15년, 20년 뒤에 다시 학교에 와서 후배들과 좀 만나면서 교류하고 내 좋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설계할 거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계획된 건 없습니다. 일단 고. 이제 뭐 하고 싶은지 그냥 뭐 막 명사로 이렇게 얘기할 순 없을 것 같고 그냥 행복하게 잔잔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